또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무려 야. 한 경기에 4골. 이게 포트트릭. 가능해? 와, 나 보는 야. 순간 너무 놀랬잖아. 저는 이 경기를 보다가 잠깐 딴짓하고 있었어요. 이 경기 진짜 어렵다. 그래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주중에 유로파리그 한다고 불가리아도 다녀오고 그 경기에서 또 주전들 많이 돌리면서 고생했잖아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은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야, 이걸 이렇게 만드네. 네. 이건 진짜 손흥민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포트트릭 했는데 왜 5골은 못 넣은 줄 아세요? 왜죠? 손흥민에겐 5점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하고도 조금 억울하던다. 깐다. 너무 좋다 근데. 네. 사실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전반전이었고 막판에 은돔벨레의 패스, 그리고 케인의 공간 패스, 그리고 손흥민이 그걸 따라가서 마무리 지은 거, 그게 매우 컸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케인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들어가고, 손흥민이 후반전에도 3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에서 4골. 물론 해리 케인은 한 골 4개의 도움이야. 야, 대단해. 그것도 정말 대단하고, 이 경기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유니폼도 약간 흰색인 게 벤제마가 과거에 내려오고 호날두가 들어가면서 넣어주던 그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 느낌이 조금 났거든요. 야, 그러면서 두 선수의 힘만으로도 이런 경기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또 한번 감탄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해리 케인이 인터뷰할 때 무리뉴 감독이 지나가면서 네가 MOM이야. 그리고 나서 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무리뉴 감독이 잠깐 쓱 들어오더니만 해리 케인이 MOM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팀 분위기가 이럴 때는 이런 농담도 좋게 넘어가. 네, 그리고 뭐 손흥민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네. 하지만은 오늘 경기의 공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거지. 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력에서 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4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 토트넘이 분위기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버튼에게 패할 때까지만 해도 최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도 있었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일하고 레길런이 영입됐잖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지금 확 좋아진 것 같아. 네, 나는 순간적으로 델레알리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별로였죠? 이러려고 했어. 그거는 조금 오게 그래서 티다. 파리 생제르맹 갈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 일단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기록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내에서의 기록만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경기 기록을 보시자면은 90분 동안 4골을 넣었는데요. 슈팅 4개, 유슈팅 4개, 원샷 원킬, 그야말로 포샷 포킬. 그렇지. 포샷 포킬의 능력을 보여줬고, 키패스도 2회, 패스 성공률이 78%였는데 23회 시도 가운데 18회 성공이었고요. 터치는 39였는데 뭐 지난 경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후반전에 그 터치들을 모두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내고 골로 연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옵사이드가 4회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또 사우스햄튼의 수비를 좀 많이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기에서 스프린트가 20회가 넘어요. 야, 그 정도로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4골 이상 넣은 첫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야, 대단해. 대단하죠. 대단해. 네. 그리고 손흥민하고 해리 케인이 2015년 8월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24골을 합작해냈다. 그 정도로 두 선수의 호흡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 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했잖아요. 한 선수가 4골, 다른 한 선수가 4개의 도움, 이렇게 나온 게 또 처음이고, 한 선수가 다른 한 선수에게 계속 볼을 도와줬던 그 득점을 도와줬던 사례가 처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소튼 상대로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4번째로 한 선수에게 이 3개의 도움을 받은. 네, 아까 얘기한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연장선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이, 손흥민에게도 대단한 기록이고 해리 케인에게도 대단한 기록이고 토트넘에게도 대단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사실 저는 은돔벨레라든가 로셀소의 활약이 좀 미비해서
중앙 쪽에서 경기를 좀 창의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네.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것을 오히려 케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내용으로 인해서 네.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 이것 봐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잘하게 돼. 너 슬램덩크 서태웅 못 봤어? 여기서 갑자기 슬램덩크가 나온다고? 네. 서태웅이 패스를 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듯이 무서워진다. 해리 케인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네. 해리케인도 득점을 좀 더 해야죠. 네. 네. 어찌됐든 이 경기는 정말 두 선수의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토트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리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조금 전에 김진수 기자가 얘기한 네. 부분. 가레스 베일이 7년 만에 토트넘으로 돌아왔고요. 이야, 네. 그리고 세비야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레길론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맷도어티, 왼쪽에 레길론 이 풀백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공격 가담하는 그 속도라든가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됐고, 그리고 베일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골프왕. 네, 그렇습니다. 축구계의 김국전이죠.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 네, 거의 이스타와 비슷하죠. 네. 이 골프가 주업이니까 부업 좀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 임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베일의 연봉이 너무나 높기 네. 때문에 일단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임대를 보냈고요. 그런데 베일이 지난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부진하면서 네. 공격 포인트가 2골 2개의 도움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베일의 이름값에는 정말 못 미치는 기록이었죠. 네. 그리고 그동안 베일이 부상도 참 많았고 경기력의 기복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결정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지난 시즌엔 이것조차 따라주지 않았던 정말 최악의 시즌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서도 초반에는 좀 고생할 수가 있다. 왜냐면 몸 만들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지난 시즌 내내 부상과 부진이 있었고 출전 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웨일스 대표팀 경기를 해설했는데 원래 베일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네. 웨일스 대표팀에서는 그전 경기력과 상관없이 매번 잘해줬어요.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경기 폼이 떨어진 게 좀 느껴지더라고. 이게 부진이 계속되면은 결국엔 애국자들도 대표팀에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았는데 베일도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베일이 초반에 좀 고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네. 컨디션만 잘 찾는다면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최전방에 해리 케인,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베일. 우와. 그런데 일부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 그러면은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보다는 역시 좀 창의적인 뭔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공격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베일은 스피드, 마무리 이런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과 유사한 옵션을 하나 그냥 더 두는 셈이죠. 만약에 정상 컨디션의 베일을 기용했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에게 볼이 갔을 때는 무섭지만은 볼이 가는 과정 자체가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해리 케인, 서태웅 잊지 마. 네가 내려와서 연결해주면 된다고. 확실히 지금 토트넘에는 미드필더의 이 숙제, 이 과제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아직 데뷔하지 못했지만 첼시의 하킴 지에흐 같은 선수가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에릭센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선수의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로셀소에게도 기대하고 은돈벨레에게도 기대하지만은 유형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베일의 영입은 공격 쪽의 무게감을 확실히 높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레길로는 왼쪽 측면에 손흥민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레길론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레길론이 세비야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된 이유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었던 수비 쪽의 문제가 거의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비야의 로페테기 감독이 점유율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계속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비 쪽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돼요. 그 가운데서 레길론이 자신의 직선적인 플레이, 스피드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 쪽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라면 수비 쪽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레길론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힘으로 부딪혀 오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당연히 네, 있죠. EPL에 적합한 피지컬이냐 이런 네. 얘기들도 지금 나오곤 있죠. 물론 이제 레길론의 스피드라든가 공격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길론 선수도 뛰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흥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수비 쪽에서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 본인도 적응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또 있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레길론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여도가 높을 것 같고 그 기록을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 시즌에 드리블 횟수가 49회였대요.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정말 유럽 네. 대항전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은 장점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벤 데이비스 선수가 지금 토트넘 왼쪽에 주전 수비수잖아요. 근데 6시즌 동안 기록한 드리블보다 레길론이 지난 시즌 한 시즌에 기록한 드리블이 훨씬 많대. 네. 그만큼 벤 데이비스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측면에서 수비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도 주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비중이 좀 커졌는데 이 레길론 선수가 자리 잡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좀 공격을 좀 다채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돼요. 네. 일단 손흥민, 베일, 레길론, 웨토티 모두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스피드를 동반한 공격 전개에는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되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뉴 감독이 또다시 역습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만을 고집한다면은 토트넘은 또 고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과연 이 재능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 재능들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중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렇죠. 이것이 네.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걱정하지 맙시다. 내 골이로 세. 아 근데 은돈벨레도 확실히 최근 한 주 동안은 조금 괜찮았어요 폼이. 예, 불가리아에서 득점도 했지만은 그 페이스를 확 끌어올린 모습 그런 장점도 보여줬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은 좀 아쉬웠지만은 좀 경기를 치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은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봐지거든요. 전반전만 뛰고 이제 로세스로 바뀌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전반전 뛰는 모습 봤을 때는 막판에 이제 손흥민 선수 동점골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여를 예,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걔는 여전히 은돈벨레에서 은을 빼야 돼. 은 정도는 아니야. 동도 안 돼? 아 동도 안 돼 걔는. 네. 네. 여하튼 네. 이제 토트넘은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이제는 새로운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막전만 해도 지난 시즌하고 별 다른 차이를 못 느꼈던 네. 그런 팀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예. 프로 감독이 된 다음에 개막전에서 패배한 게 처음일 거야. 네, 그 정도로 그럴 거야, 무리뉴 아마. 감독도 충격을 받은 패배였으니까. 네, 그만큼 뭐 새로운 전개가 좀 필요했고 일단은 마련을 하는데 손흥민이 크게 기여했다. 네. 네. 자, 앞으로 손흥민의 활약, 베일과 얼마나 잘 지냈지. 베일에게 골프는 배우지 마라. 네.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토트넘을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